네,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오늘 뽑습니다.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평등선거다, 비밀선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남북관계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떤 선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먼저. 북한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예. 또 그리고 우리의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 이 두 예. 가지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이러한 두 가지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예. 선거 연령이지요. 투표에 예. 참여한 선거 연령이 17세입니다. 이 17세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연령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19세지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 17세 이걸 두고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뭐냐면은 17세가 되면 새 세대 청년입니다. 이 새 세대 청년들을 나라의 일에 직접 나서고 있다. 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에서 지금은 이제 이 최고인민선거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그 체제 결속 이런 데 활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죠. 투표 용지를 이제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요. 저희는 보통 이제 후보들이 나열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하는 후보를 찍게 되잖아요. 북한의 경우에는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게? 예, 맞습니다. 당에서 결정한 후보가 한 명이고요. 예. 그래서 후보에 보면 그 사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구에 그 대의원 후보 누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을 보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장에 딱 들어가 보면 왼쪽에 큰 이렇게 그 포스터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 포스터의 핵심 문구가 뭐냐 하면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입니다. 예. 누구를 찍을까가 아니고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줄을 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선거의 명부라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나이하고 뭐 성별 확인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주면 그게 100% 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찬성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예. 당이 결정해가지고 후보로 내세운 사람을 거기에 찬성을 안 하고 반대를 했다. 이러면 결국은 당의 방침을 위반하기 때문에 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북한의 입장에는 이 선거 자체를 매우 축제로도 여깁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복을 입고 또 선거에 투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정장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건데 북한은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선거 제도를 통해서 북한의 뭔가 이 뭐 체제를 결속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어떤 이 우수성 뭐 이런 어떤 과시하는 예. 이런 목적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찍느냐 이게 아니라 찬반 네, 투표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표를 찍으면은 들키나요? 확인이 가능하죠. 확인이 예, 가능합니까? 뭐 그 보면 이제 예. 창관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 5명, 6명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북한의 이제 보이보, 우리는 이제 국정원 같은 인물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찍은 이제 기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 표 하나만 받아가지고 그냥 예. 찬성표에 그냥 넣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뭐 반대표에 넣는다든지 반대의 어떤 의견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럼 비밀 투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반대표 던지면 바로 들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글쎄요, 이제 북한의 그 선거 결과 항상 발표하면 우리 조 박사님 말씀처럼 예. 100%의 투표에 100% 찬성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죠. 물론 북한의 선거 규정상에 보면은 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우리 자본주의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앵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밀평등, 직접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상당 부분 독재의 전형이다 알고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앞으로 그 이 체제가 좀 변화되면은 예. 이런 선거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밀 투표도 아니고요. 굳이 다 찬성 찍을 건데 굳이 왜 선거를 그럼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북한은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인민회의, 그러니까 지방의 인민회의 그 이 대의원 자체가 여러 가지 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임기가 이제 4년이고 지방 단위에서 예산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도 선출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시장, 군수, 부군수, 부시장에 대한 어떤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종의 노동,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이 지방 단위에서
당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대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100% 찬성해가지고 좀 추대한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이 결국 북한이 지향하고자 하는 체제 우월성 이런 것도 과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어쩌면 선거 명부를 좀 정리하려고 하면 북한 전직에 또 누가 생존해 있는 건지 누가 예. 사는 건지 확인도 또 가능하거든요. 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선거라는 걸 제도를 통해서 저 하부 단위에 있는 북한 전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 수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거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일종의 북한 주민들의 결속. 그다음에 김정은한테는 보여주는 어떤 충성심 예. 이런 건 뭐 과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선거 제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또 한 번 들게 되는데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력 부분을 봐도 요즘에 남북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좀 볼까요? 지난해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을 비교를 해보면요. 20배가 넘게, 21배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의 차이라고 했죠. 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노력. 예. 가장 우리는 지금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창조 경제에 내세우면서 상당 부분 뭐 지금 어렵습니다만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간 뭐 우리 3만 불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있지만도 더 그 국제사회로부터 압박받는 그런 측면이고 또 그리고 이제 경제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편중 현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20대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약 한 연간 한 140만 원 정도 소득이다라고 예. 한다면 월 소득 한 12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세계에서 최하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물론 뭐 선진수도 있겠습니다만도 북한에서는 이런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아마 돈 드는 것이 별로 없다. 뭐 교육, 의료, 주택 다 무료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이 2000년 이후에 장마당이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 또 신흥 부유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은 상당히 과도기 선상에서 좀 뭐랄까 변하냐 아니면 이 독재 지속이냐 하는 분수령에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러 보니까 12만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이렇잖아요. 북한의 일반 주민의 경제 생활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북한 1인당 소득 자체가 우리는 한 140만 원 정도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라든지 공장 단위에서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예. 북한 돈으로 한 달에 한 4천 원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이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돈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장사를 통해서 또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한 140만 원 정도고요. 앞으로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갈수록 저는 더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 자체가 거의 지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폐쇄된 사회 내에서 북한의 자원은 없고 특히 북한이 어떤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면 많은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외화도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예. 그럼 갈수록 북한 경제는 정체되어 있을 거고 역시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한 격차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그다지 또 성적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다가 저희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요. 지금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2011년도부터 다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3%까지 성장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또 1.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3, 1.0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냐면 물론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1%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성장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북한이 작년도 같은 경우가 건설 사업에 대한 성장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여가지고 평양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의 보여주기식 건설 사업에 엄청난 재원들을 투자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
다른 어떤 추가적인 성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양심 이야기했듯이 북한 주민들이 이미 장마당을 통해서 일종의 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 1.3에다가 2013년도 1.1,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1.6을 다시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2015년도 올해에 결산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조 박사님 말씀에 좀 한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은 북한에서 크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의 발전 추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미시하지만 1% 내외의 경제 성장, 또 그리고 식량도 정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연간 2012, 13년도 연간 한 30만 내지 40만 돈 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 내외의 경제 성장, 이것을 이끄는 추동력이랄까요? 요인은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이 나름대로는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오상공 조치지요. 그 소규모의 기업들, 이에 대해 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그 장마당 이것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연간 한 30만 톤 내지 40만 톤의 식량이 생산된 것, 이 또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비 비료를 제때 뿌렸다는 겁니다. 비료가 좀 부족할 때는 퇴비 있지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6.28 조치입니다. 협동농장, 일종의 가족 영농제, 여기에 대해서 협동농장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의욕을 상당히 줬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2000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에 북한 통행에 맞는 시종자들, 우리도 지원했고 국제기도 지원했죠. 이것이 북한 통행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적어도 식량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30만 톤이 40만 톤 정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북한의 실제로 경제 성장률은 다소 플러스되어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양극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는 급속히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북한 주민들은 또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양극화 문제가 또 다른 북한의 현재 또 하나의 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주민이 지금 살림살이가 어떤가와는 관계없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퍼스트레이디죠. 이설주를 보면 상황이 상당히 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명품을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설주에 관련 화면을 좀 이렇게 보면요. 국정원이 이제 보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뭐 해외 유명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런 브랜드를 애용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비칠까요? 북한에 최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시장 경제 바람 때문에 좀 돈을 버는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간부들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돈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이슬주가 예를 들면 뭐 명품을 나오면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근데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들고 다니는 이제 가방도 가방이죠. 프랑스 명품 이제 브랜드라고 맞습니다. 하고요. 저게 뭐 몇백만 원짜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외투도 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고요. 또 이유식 지금 이제 아기가 있는데 이세에게는 상당히 비싼 분유를 좀 이제 선호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일반 주민들이 저 정도 명품 하나 가져오려면 최소한 100년 동안 자기가 벌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만이 가방 하나 살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그 항상 그 지도자의 이 교실할까요? 이거와 실제 생활이 독재 국가는 상당히 그 모순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설주라든지 김정일 이런 데서 명품, 사치성 이거하고 실제적으로 또 국산품 내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순성이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주민들이 내 살기도 바쁜데 최고 지도자 이 뭐 명품 이거 뭐 볼 시간 있냐 이렇게 보는 부류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처럼 이런 명분도 좀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아니 주민들이 지금 나를 비롯한 주민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칭이 뭐냐 이런 비판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의 다수 평양 시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 흐름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이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저항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에서 이러한 사치성 또 이런 그 주민들의 갈등 이것이 크게
문제 혼란을 주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설주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생각했을 때 저런 해외 명품을 들고 있는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뭐 저런 건 내세우겠죠. 일단 뭐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또 최고로 치고 있지만 예. 그 이슬주 자체도 북한 내에서는 또 다른 또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에 걸맞는 정도의 명품을 가지고 좀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김정은하고의 관계 자체도 뭐 원만하고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뭔가 좀 지도한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해야 되죠.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으로는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상황 같으면 나도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고 예. 생각하지만 좀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뭐 수입병을 뭐 다 파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이슬주는 명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아마 뭐 답은 저는 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북한 내부 이제 그 여론이 어떤지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이제 광복 70년 앞두고 대사면 얘기하면서 이제 민심 아우르게 좀 나선 면도 보이는 반면에 공포 통치로 인해서 굉장히 동요가 심하다는 얘기도 또 들리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그래서 이제 공포 정치와 관련해서 예. 전문가들 분석은 좀 두 가지가 대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주요 간부들이 소위 말해 두려움 느껴가지고 어제 보면은 양봉음이죠.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는 충성하지만 뒤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뒷담화친 뭐 뒤통수 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불안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나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부들에게는 이런 공포 정치 하지만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친화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건 양명 전략이겠죠. 예. 그러나 이런 공포 정치, 친화 정치 이 속에서 아직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행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반감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현상을 우리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대사면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 정준년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또 그리고 당 창건 이런 정준일 때 항상 대사면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두 가지가 정준년이지요. 광복 70주년인 거 네. 그리고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인 거.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조금 빨리 당겨가지고 8월 1일 날 대사면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대사면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인민사랑. 물론 사면 대상에서 흉악범이라든지 정치범 제외 되겠죠. 예. 그러나 기타 경제범 이 중심을 해가지고 나름 사면함을 해가지고 주민들 결속시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예.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북한 지방선거부터 내부 동향까지 좀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